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차피 다 내용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랫부분을 보고 갈게요. 어차피 이거 주제예요. 내용 보면 physical distance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와의 이 거리 이런 거를 물리적 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떤 친구하고 뭐 예를 들면 미국에 떨어져 있는 친구하고는 물리적 거리는 되게 멀지만 우리는 그래도 항상 같이 있어. 뭐 심리적 거리는 가깝다. 뭐 이런 그런 거리에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거리가 어떤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결정이 되어진대요. 가깝다, 멀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의 어떤 상태입니다. 친한 사람과는 가까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하고 가까이 붙어 있지 않죠? 뭐 그런 실질적인 거리는 이런 것에 의하여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상태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하지만 이 거리라는 것들 때로는 적절치 않을 때 말 그대로 친하지 않는데 가까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경우 있죠. 우리 책에서는 이제 엘리베이터 얘기 나올 겁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요 그들의 이제 non-verbal이라는 것은 말로서 하지 않는 뭐 그러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한대요. 자, 뭐 하기 위해서? 뭔가 옆에 낯선 사람이 붙어 있으면 되게 불편하겠죠. 편안한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뭔가 다른 걸 한다는, 다른 것으로 그걸 대안한다는데, 그 거리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non-verbal이라는 게 무엇인지, 행동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한번 보고 우리가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맨 처음부터 이 거리라는 것은요, reliable, 믿을 수 있는 indicate하는 것은 지표 또는 뭔가 지시해주는 거나 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관계를 일종의 뭔가 이렇게 나타내주는 믿을만한 지표입니다. 거리라는 게 두 명의 사람들 사이에 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이런 디스턴스에 대한 내용이 뒤에가 낯선 사람들은요 fur는 여러분 알고 있는 far라는 단어죠. far라는 단어의 비교급입니다. 근데 약간 이제 이상한 게 여기 좀 이상한 게 사실은 우리가 문법에서는 이래요. far의 비교급은 첫 번째 farther를 쓰는 경우가 있고 further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far를 쓰는 경우는 진짜 거리상에서 먼다는 뜻이고 이 further는 정도에 있어서 이렇게 멀다는 사실 그걸로 쓰는가 여기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이 farther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서 있는다는 거리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거 개념 없이 그냥 further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by 비교급에 더 멀리 떨어져 있다. 누구보다 자, acquaintance라는 것은 지인이란 말이죠. 지인이니 이때는 do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대신에 쓰는 동사 이 자리는 이제 우리가 문법에서는 복수형 명사니까 R를 놓고 do하고 R 중에 뭐가 맞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 R을 써놓고 맞냐 쓰겠죠. 왜냐면은 than이라는 접속사 뒤에 들어가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줄여 쓰겠죠. 그런데 do를 쓴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줄였을 때 앞에하고 겹쳤던 부분을 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굳이 일반 동사인 경우는 다 쓰지 않고 이렇게 do나 does나 did를 쓰고 만약에 혹시 앞에 문장의 동사가 stand라는 일반 동사가 아니고 비동사가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비동사인 are를 쓰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낯선 사람이 더 멀리 서 있다라는 일반 동사를 썼기 때문에 지인들이 서 있는 것보다 라는 의미로 stand라는 단어를 대신해 쓰는 대동사 do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인들은요 또 더 멀리 떨어져 있대요. 누구보다? 친구보다. 지인과 친구는 우리가 잘 알죠? 그냥 좀 아는 사람은 지인이라고 그러고만 나랑 진짜 각별한 사람은 친구란 말을 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친구들은요 또 비교한 데서 무엇보다 멀리 떨어져 있대요. 로맨틱한 파트너라는 것은 뭐 남친 여친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 거리에 있어서 실질적인 우리가 physical space죠. 실질적인 우리가 그 어떤 뭐죠? 디스턴스에 있어서의 일종의 룰 같은 겁니다. 룰. 그죠? 제일 가까운 건 그래도 연인이겠지. 그 다음은 친구일 거고 친구보다는 그 다음은 지인일 거고 낯선 사람이 제일 거리상 멀리 낯설게 느껴지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아래가 때때로 물론 중간에 이렇게 컴마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해석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물론 때때로 이러한 규칙 앞에 나온 이걸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violate가 뭔가를 위반하다인데 규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되어진다라는 수동의 의미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규칙들은 어겨진다는 말은 이 규칙이 안 맞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얘기로 그 뒤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봅시다. recall 동사 원형이니까 명령문이겠죠. recall은 다시 전화해 아니면 무슨 우리 그 자동차 리콜 그게 아니고 뭔가를 상기시키다, 기억해내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해내라. The last time 이번엔 지난번을 기억해봐. 어떤 지난번이냐? 당신이 ride의 과거 road입니다. 뭔가를 타다인데 여기는 뭘 타는 거야? 엘리베이터를 의미하는 거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에 이 스토리가 뭔지 아세요? 스토리? 영어의 스토리는 여기서 층을 나타내. 층. 글씨가 왜 이러냐? 몇 층 할 때 20층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20층 올라갔던 지난번을 기억해내봐라 라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층? 선생님 층은 플로어 아닙니까? 플로어. 이것도 층이고 이것도 층입니다. 어떤 차이냐? 우리가 몇 층 갑니다 할 때 2층, 3층 second floor, 1층, first floor 이런 식으로 그 가게에 해당되는 층을 나타낼 땐 floor를 쓰고 예를 들면 우리 집은 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때는 이 5story를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몇 층에 해당되는 누구 나타낼 때는 스토리를 사용하지만 각 해당되는 층을 나타낼 때는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이렇게 쓸 때는 floor를 사용한다는 거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는 위에 나와있던 먼 사람과 가까운 사람 간의 거리 관계에 대한 이 룰을 어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쓰고 싶은 건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올라갔던 지난번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를요, 이 packed란 단어가 수식해줍니다. 과거분사로. 영어에서는 be packed with라고 쓰면 물론 비동사 들어갔을 때지만 무엇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근데 여기는 보다시피 앞에가 동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동사를 쓸 수 없으니까 과거분사만 썼습니다. 전체에 완전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올라갔던 그런 지난번을 한번 기억해봐.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무슨 5m, 6m 그런 크기가 아니고 좁은 공간이니까 여러분 오늘 타고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토탈 스트레인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낯선 사람과는 더 멀리 있고 친한 사람 가까이 있다는 이 룰을 일종 위반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뭔가 승객이 빽빽 들어찬 이러한 경험은 no doubt 의심할 여지 없이 만든다. 어떠한 상황을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불편하게 만들겠죠. uncomfortable하게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거기다 설명으로 with가 나왔는데 자, 내용 합시다. with는 뭐만 채로입니다. 당신의 물리적인 공간이 침범되어지는 것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는 어떤 문법이 들어가 있느냐? 영어에서 with라고 쓰는 전치사 있죠? 전치사는 당연히 그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뭐와 함께라는 말도 쓰지만 우리가 보통 분사 구문과 갔을 때 뭐뭐 한 채로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뭐를 가지고든 뭐뭐 한 채로든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 명사가 나왔습니다. 이 전치사의 목적어겠죠. 그러면 그 뒤에 쓸 수 있는 건 뭐냐? 명사를 뭔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보통 이 자리에 형용사를 쓰는데 우리 책에는 이 자리가 주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사용합니다. 왜?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형용사인 경우인데 현재 분사는 과거 분사는 쓸 수는 있지만 이 명사와의 관계를 항시 따져봐야 됩니다. 이 명사 왜? 과거 분사는 우리가 보통 수동이나 완료의 뜻으로 쓰고 진행형의 형태인 ing인 현재 분사는 능동이나 진행의 뜻을 씁니다. 그 앞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자, 무엇과 함께 또는 어떠한 채로냐? 당신의 실질적인 거리 이게 말할까? 이 physical space가 여기서 말하는 physical distance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거리가 침범이 되어진다라는 이 violate라는 단어가 이 space하고 관계는 얘가 space가 침범하는 게 아니죠. 어떠한 사람들에 의하여 침범되어진다라는 위반되어진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쓰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물리적인 거리가 또는 그 공간이 침범되어짐과 함께 또 침범되어진 채 그럼 당신은 그 결과 어떻겠습니다. 어쩌면 have tried 뭔가를 시도나 또 노력했을지도 모른다. 여기도 봐야 될 문법은 may는 조동사입니다. 잘 알다시피 뭐뭐일지도 모른다 추측인데 may의 과거가 might가 아니고요. may보다 조금 더 낮은 그런 추측을 나타낼 때 might를 쓰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추측을 쓰는 방법은 might 쓰는 게 아니고요. 뭔가 다른 방식을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뒤에 have 플러스 pp를 적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과거에 대한 추측입니다. 그래서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자기 공간이 누군가에 침범되어 낯선 사람에 의하여 침범되어졌을 경우에 당신 어쩌면 그랬었을 때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려고? create, 만들어내려고. 물리적 공간이 문제가 생기니까 심리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방법은 by avoiding eye contact. 여기서 말하는 avoiding eye contact가 눈의 접촉을 피하려고 그래. 그 사람이랑 친해 보이지 않고 싶은 거 불편하니까. 이게 여기서 말한, 아까 앞에서 말한 non-verbal입니다. 비언어적인 그러한 형태의 어떤 그걸 얘기합니다. 아래 나왔었죠? non-verbal communication을 통하여 조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랑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사람과의 아이 컨택 같은 것을 안 해. 눈을 자꾸 안 마주치고 딴 데를 본다던가 이러한 언어와는 관계없는 저 비켜줄래요? 저리 꺼져줄래요? 라는 이건 버벌인 거고 비언어적인 이러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심리적인 스페이스를 유지하거나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여기서부터 주어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 끝났습니다. 컴마 찍고 뒤에 문장 쓸 수 있는 이거는 우리가 분사구문이죠. 왜? 절대 컴마는 두 개의 문장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컴마 뒤에는 문장이 아닌 분사구문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포커스는 무엇에 집중한다는 거죠. 엘리베이터 버튼에 대신에 집중하면서 라는 뜻입니다. 아니, 여러분 나도 그런데요. 차 탔는데 사람이 많이 탔는데 모르는 사람 천지야. 그러면 어떻게 그냥 딴 데 보고 있지 이렇게. 그 누가 요즘 얼굴 마주치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그러진 않죠. 대부분 다 그냥 이렇게 딴 데 보고 있거나 뭐 핸드폰 보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 컨택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주장하는 말로는 심리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뒤에 가겠습니다. 자, 여기 좀 이상한 게 by reducing closeness라는 것은 가까움이죠. 가까움을 줄인다라는 말은 뭡니까? 더 가까워진다는 뜻인가? 아니요.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가까움을 줄인다는 것은 가까움을 멀리 한다는 뜻이에요. 더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 하나의 비언어적인 채널 속에서의 이 가까움을 reducing, 줄인다는 말은 더 멀어지게 하는 방식에 의하여 그게 아까 말한 eye contact 같은 것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심리적인 거리를 늘린다는 뜻입니다. 가까워 있으니 불편하니까. 이런 것에 의하여 이 어떠한 사람은 compensate for 원래 compensate는 무엇에 대하여 보상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원하지 않는 이러한 가까워짐에 대한 뭔가 상충 그것에 대한 뭐 반대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in another channel 다른 채널을 통하여 이게 위에서 말하는 non-verbal 채널을 말하겠죠. 결국은 내가 심리적으로 아니 육체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그것과는 다른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 말 행동 같은 걸 통하여 그 사람과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과 심리적 갈등의 가까움을 조금 심리적으로라도 멀리 떨어뜨리는 그러한 효과를 본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좀 내용이 복잡하긴 한데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선생님이 생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Similarly, 그와 유사하게 앞의 내용을 또 한 번 이해를 드는 거야. 만약에 당신이 talking with someone,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 우리 이거 여러 번 한 적이 있거든요. sit는 앉다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시 볼게요. 이 sit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누군가 어디 앉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앉다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누군가가 앉다라는 말을 쓰려면 이 sit라는 단어는 수동태 형태로 만들어져야지만이 앉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야. 왜? 착석되어지다라는 의미로 쓰니까. 이건 통으로 알아두세요. be seated하고 sit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인데 몇 피트 떨어져 있는 곳에 앉아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한다면 큰 테이블에서 자, 그럼 여러분은요 아마도 more likely to maintain 유지하려고 할 거다. 지속적인 eye contact를. 이건 정반대의 경우죠. 누구랑 좀 많이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져 있어. 이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과 친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낯선 사람을 이해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avoid를 했지만 오히려 유지를 하는 거죠. eye contact를. 왜? 좀이라도 그 심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너랑 나랑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눈이라도 마주쳐서 가까이 있고 친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자, something you might feel uncomfortable. 뭔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 어떤 것을 이제 하는 중에 만약에 당신이 옆 사람이 서 있을 때 느끼는 이러한 내용들 말하는 이러한 아이 컨택트를 오히려 여기서는 하게 된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라는 그런 내용. 결국은 조금 전에 말했던 육체적인, 물리적인 거리가 결국은 그 사람과의 관계인데 설령 이 거리라는 것들이 적절치 않다는 거, 가까운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반대로 낯선 사람이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비언어적인 그러한 어떤 방식, 아까 말한 뭐 표정이나 아니면 아이 컨택이나 행동 같은 것들 통하여 뭔가를 좀 조정을 하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자기가 편안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